최근에 당근마켓이나 채용 사이트를 보면은 학교 급식 조리 인력을 구한다는 이제 공고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급식 인력을 구한다는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지 봤더니 학교들이 조리 실무사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위탁 업체에다가 사람을 좀 구해달라고 맡기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규 조리 인력을 채우지 못하니까 대체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제 일일 알바식으로 학교 급식을 이제 업무를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이제 서울 영동중 부실급식 사태가 최근에 터졌었는데 이제 학교 급식 전체를 2명의 정규 조리 인력이 담당하는 이제 일이 일어났고, 서울에서 조리 실무사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식수 인원이 400명대, 300명대, 그리고 보통 150명대를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일단 식수 인원이 많은 곳을 왜 기피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 그 식사를 하는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이 되면은 그만큼 감당해야 될 이제 뭐 음식량도 굉장한데, 사실은 세척량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뜨거운 물에 계속 쏟아부어요. 그러면은 뜨거운 물을 이제 장갑을 2겹을 꼈는데도 손이 아플 정도로 뜨겁거든요. 왜냐면 그걸 불려야 되니까 빠른 시간에. 근데 이제 거기 손을 집어넣고 물에 압력이 있는데 그 식기들을 다 떼요. 그럼 여기 손끝이 너무 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떼고 나서 이제 식판을 이렇게 막 씻는데, 제가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간 안에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 뭐 얼마나 빨리 씻는지 한번 시간을 봤더니 이제 10초에 하나씩, 혹은 느려도 20초에 하나씩 막 문지르고, 그리고 다시 헹구고, 그리고 그걸 다시 삶는 거예요. 이제 일 자체가 너무 힘들고 위험하다. 솥 자체가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1시간 동안 해. 막 1시간 동안 하면은 다리도 너무 저리고 이제 막 팔도 아프고 이러니까는 다리가 풀릴 것 같은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여기 잘못해서 닿으면 나 큰일 나는데 이런 무서움이 되게 크더라고. 이걸 막 하고 있는데 스스로도. 끓는 물에 뭘 삶는다 할 때도 식재료를 이제 이만한 바트에다가 한 40kg를 쌓아요. 이제 혼자 들어보는데 그러면은 벽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20kg 이상 들 땐 조심하라고. 근데 이제 그게 산재 예방이에요. 거의 유일한. 그러니까 알아서 잘 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안 들어지면 이제 옆 사람한테 같이 들어달라 해가지고 그거를 들고 끓는 물에 이렇게 붓는데, 그럼 당연히 식재료 40kg가 막 쏟아지는데 뜨거운 물이 튀죠. 튀니까 또 뭐 어머님들 화상도 되게 잘 입고 뭐 기름이든 물이든.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날도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거기 화상 연고 좀 줘 하면 아무도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건네주고. 조금만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닦다가 해서 이제 팔 다쳐가지고 이렇게 또 치료 오래도록 하는 경우도 봤고 많이 봤어요. 예, 좀 잘못하면 여기는 사고가 좀 많이 나니까. 예. 서로 조심들 하면서 또 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음식량이 늘어난다. 이런 게 학생 수가 1,500명이 넘어가는 학교랑 뭐 학생 수가 500명인 학교가 너무너무 크니까 강남, 목동 같은 학군지 학교들을 이제 조리 실무자 선생님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학부모 민원도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학부모 민원이 사실은 조리 실무사한테 직접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학부모들이 영양교사나 영양사한테 그 민원을 제기하다 보면은 그게 조리 실무사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하나. 예를 들면은 어떤 영양교사 선생님은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올해도 전화를 2번 받았는데 왜 이거 양을 더 안 줬냐, 이거 뭐 양 부족하게 만든 거냐, 뭐 이런 걸 되게 따지셨나 봐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는 좀 한정적이고, 그럼 좋아하는 것만 내가 많이 먹고 뭐 먹기 싫은 건 안 먹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조리 인력, 뭐 조리 시설, 재료 이런 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양교사 선생님은
영양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다 골고루 먹고 나면은 그 메뉴를 더 주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이제 이미 화가 난 학부모는 다른 것도 막 트집을 잡기 시작한대요. 근데 어쨌든 영양 선생님들은 이 영양이나 뭐 식자재 뭐 그리고 뭐 재료 수급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장비나 그래서 이제 식단을 짜는 건데 갑자기 이 메뉴 빼고 이 메뉴 넣고 뭐 이건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메뉴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이제 조리 실무사 선생님들이 감당해야 될 업무도 확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소스 하나 만드는 것도 요즘은 굉장히 공산품이 아니라 수제 뭐 맛도 영양도 되게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뭐 5가지 야채를 넣고 뭐 한우를 쓰고 이런 식으로 소스를 만드니까 굉장히 일이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그냥 뭐 소스 하나 추가했는데 뭐 샐러드 하나 추가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학부모들이 거의 이런 식이래요. 나도 요리 많이 해봤다. 내가 너보다 요리 많이 해봤다. 그러면 이제 좀 기가 죽어가지고 잘 말을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강남 서초에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 기피 현상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영양 선생님들도 그 학군지 지역에 기피 현상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연차에 젊은 선생님들이 더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민원에 더 그 사람들이 많이 시달리고 또 그 민원을 처음에 죄송하다고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학부모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오늘 뭐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반응이었다 이러면서 더 민원이 쇄도하는 거죠. 급식소위원회 회의라고 열어놓고는 식단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식단을 짜는 데는 단순히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 우리 아이가 안 먹는 것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인력 배치나 조리기구나 용량량, 예산 그리고 뭐 식재료의 고른 배치 정말 수많은 가지를 고려를 해서 식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학부모님께서 그 식단 검토를 하신다 했을 때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가능할 것이며 그거를 수용하는 것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좀 극단적인 사례로서는 학부모님께서 이러한 다양한 요구들을 매월 열리는 급식소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그냥 무조건 수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그러면 사실 민원이 잦아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민원이 더 솟구치죠. 왜냐하면은 전혀 예산적이나 인력적이거나 환경적인 거를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을 수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급식 운영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안정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더 조리 종사원은 힘들어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더 가중이 됐어요. 10년 사이에 정말 많은 요구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음식물 쓰레기 줄여라 이런 건 당연하고 그리고 이제 채식급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채식급식도 막 매뉴얼에 들어가고 그리고 뭐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라 이런 것도 이제 권장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 쓰지 말고 수제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건강권까지 챙겨주고 그리고 이 다채로운 아이들의 입맛과 만족도를 모두 충족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굉장히 이런 요구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상반되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저희가 서희초 사건 때 일반 선생님이나 이제 교장, 교감, 관리자 선생님들도 강남 지역을 좀 기피한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그 급식실도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이 강남 서초 지역을 기피해서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능력치가 높지 않은 관리자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급식실과 또 협조도 잘 안 해주니까 영양교사들도 또 가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좀 보내기 쉬운 저연차 젊은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더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목동에서 어떤 영양 선생님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그때 영양 선생님들이 이제 추모 집회는 참아 못하고 모여서 추모 식사 같은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희초 사건 때 기사들을 많이 봤지만 사실은 영양 교사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단체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뭐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뭐 병가를 갖거나 이런 영양 선생님들을 좀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을 받고 있고 뭐 어느 정도 강도를 받는지 여쭤봤더니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항의 전화를 받는 거는 뭐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뭐 정기 모니터링이나 뭐 아니면 급식 만족도 평가 때 되게 폭언이 많이 나오는데 뭐 머리를 좀 쓰고 이래라. 뭐 내가 뭐 식중독 신고하려다가 참았다. 우리 애가 아팠었는데. 일단 먼저 저한테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교장실로 올라가겠다. 수산물을 왜 쓰냐? 뭐 강사는 나오는 거 못 봤냐? 한 번만 더 하면은 내가 교장실한테 찾아가겠다. 제가 작년에 병 갔었던 이유는 저한테 선생님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신문고에 신고하겠다. 이거를 육성으로 아침에 뱉으세요. 우리 애 배 빨리 꺼지는데 뭐 왜 면 메뉴 줬냐. 그래서 아 뭐 어머님 저희 뭐 쌀밥 메뉴도 같이 줬다 이러면 면 주면서 쌀 주면 쌀 먹겠냐 뭐 이런 항의들이. 근데 또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뭐 면 너무 먹고 싶어요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학부모 조사를 하면서 뭐 이걸 동시에 만족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거죠.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고 요구한 게 다 다른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님은 한우 해라. 어떤 어머님은 수입산이라도 많이 줘라. 어떤 어머님은 짜다. 어떤 어머님은 싱겁다. 어떤 어머님은 건강식단 해라. 어떤 어머님은 맛있는 거 해줘라. 근데 이제 이 모든 요구를 차단해주는 루트가 없는 어떤 그 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영양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조리 실무사들의 환경을 돌볼 여유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됐지만 한 10년 전부터도 꾸준히 이제 민원에 시달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영양 선생님들 사이에는 공유가 됐대요. 그래서 뭐 10년 차 정도 된 영양 선생님이 본인 동기도 지방에 어디서 이제 학교에 근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는데 근데 뭐 기록 같은 것들이 있대요. 무슨 민원이 들어왔고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쪽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사실은 누가 뭐 목숨을 끊었을 때 딱 이것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도가 그런 식으로 나진 않은 것들이 꽤 많았고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 공황장애 약 뭐 이런 걸 드시는 영양 선생님도 두 분 인터뷰했는데 아무리 민원을 많이 받아도 이거를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말해서 도와달라고 하기가 애매한 게 맛이 없어요. 뭐 면 왜 넣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비판이니까 자기를 평가하는 관리자한테 그 말을 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만 생각하고 혼자서 이제 그걸 삭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인 게 저희가 학교로 전화를 해보면 급식실 번호를 내선 전화번호를 안내해줘요. 그럼 학부모들은 너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영양교사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그 급식실 내선 번호 안내를 빼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고 사실은 구조적으로도 그런 걸 계속 띄우고 뭐 게시판도 하고 내선 번호 안내하고 이러면 사실은 영양 선생님 그리고 뭐 조리 실무사한테 다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 민원을. 그러니까 사실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과밀학교에 사람을 더 뽑아주면 되는데 교육청이 뭐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줄 테니까 사람을 더 뽑아라고 해요. 근데 더 일할 사람이 없는 이유가 제가 급식실에서 일해보니까 무조건 가까워야 된다고 어머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장점은 거의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이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서 4시 반에 아이가 하원 하교하면은 데리고 그 아이 저녁밥도 차려줄 수 있고 뭐 이런 그 장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식당보다 근무 강도가 훨씬 세고 뭐 그리고 뭐 위생이든 위험도든 이런 게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보통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이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혼자 아이들을 이제 양육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찾다가 보니 또 뭐라도 이제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크게 뭐 제가 전문적인 뭐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 이제 학교 일찍 끝나는 그걸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게 됐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보살피면서 이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출근 시간이 몇 시인지를 보면 7시 30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출근했던 학교도 이제 같은 서울인데도 6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해야 되더라고요. 6시 30분에 출발하려면 5시 30분에 일어나서 뭐 애들 준비물이나 밥을 좀 챙겨놓고 그러니까는 이게 근무 강도가 너무 센데 저도 이제 처음 갔던 학교가 아침에
이제 근무를 딱 시작해서 4시간 반 동안 한 번도 앉은 적이 없고 딱 한 번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막 계속 숨가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근무 강도가 센데 그러니까는 어머님들이 뭐 아이를 키우고 있냐 그럼 무조건 가까워야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강남 같이 이제 뭐 집값이 비싼 지역에는 일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 후보군이. 근데 내가 1시간 걸려서 강남까지 가는데 월급은 똑같아. 왜냐면 교육 공무직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가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 식수 인원도 많고 훨씬 근무 강도도 센데. 그래서 사실은 맘카페에 보면은 많은 요구가 과밀 학교랑 뭐 이제 학군지에 차등 임금을 해야 된다. 교통비라도 더 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교육 공무직이랑 이 일이 결코 같지 않다는 게 경쟁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어떤 행정직은 막 60대 1까지도 올라가고 뭐 50대 1, 40대 1 있는데 이거는 0.5대 1이야. 그러면 이거는 근무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은 월급, 같은 대우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도 임금을 더 줘야 하지 않냐, 더 뽑아줘야 되지 않냐. 근데 교육청은 이제 교육 공무직 직종 간 형평성도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과밀 학급이라고 더 주는 이런 데 대해서도 뭐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강남같이 결혼율이 심한 학교부터 로보파를 도입하겠다고 이제 했어요. 급식 로보파를. 근데 사실은 그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튀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움이 되는데 너무 더운 뭐 열기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저어주는 거 이런 건 아직까지 밑에까지 누르지 못해서 사람이 삽으로 다 해야 된다고 하고 사람들이 식기세척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식기세척기는 그냥 헹구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헹구는 역할을 위해서 식기세척기를 다 분해해서 또 청소하고 거기 찌꺼기 다 치우고 그리고 거기 하나하나 끼우고 거기서 꽝꽝 떨어지는 걸 또 받아서 선반에 끼우고 이런 걸 스스로 다 해요. 그래서 닦는 것도 다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을 해보자 해서 스마트 식기세척기를 일부 도입하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으면서 그 교육청에 계신 분이 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영양 선생님은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 징계 사건을 몰랐다 하면서 얼른 하나를 샀대요. 근데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은 아예 못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런 업체 몰아주기 지적이 있으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학교 급식 환경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데도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특정 업체 몰아주기다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과밀 학교 그리고 뭐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업무 강도가 센 학교에 식기세척기를 뭐 좀 스마트한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얼른. 그래서 근무 강도를 낮춰줘야 된다. 근데 사실 이 선생님이 또 하셨던 말씀이 이거는 되게 추상적인 얘기인데 어머님들이 좀 우리를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학부모들이 학교를 어떤 교육의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고 너희는 서비스 제공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말고 이제 서로 존중하면서 진짜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옛날에는 조리 실무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이들 밥을 해주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요리를 좋아하고 또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어머님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리고 애들 학교 급식하는 것도 막 너무 예쁘게 바라보고. 근데 이제 점점 이분들을 보는 시선도 감시의 시선으로 바뀌고 이제 존중이나 감사, 물론 감사를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이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점점 그냥 뭐 대체근로 아르바이트, 아무 아이들 밥에 관심도 애정도 없는 사람들이 급식실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실의 업무 협조는 더 안 되고 이제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근무 환경이 나빠지니까 또 선생님들이 떠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어머님들이 떠나고 있다. 그리고 요리를 잘하는 어머님들이 떠나고 있다.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는 영양사들이 와서 어머님한테 요리를 배울 정도였는데 이제는 진짜 요리 한 번도 안 해본 대체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대충 막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 좋은 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제발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